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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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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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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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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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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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이후 내란 동조 세력의 민낯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번째 줄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수괴 대행임을 증명했다. 지난 18일 최 대행은 2인의 위법적 구조로 안건을 의결해온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진숙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거부권 행사이자 방송장악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방통위 설치법은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가 없다는 법적 미비를 지적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제도적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국회 의무를 다한 것이다. 방통위 2인 구조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지만 방통위는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최종 확정했다. 방통위의 박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 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도 2인 구조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감사를 임명하는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맹목적 거부권을 행사하며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는 내란 동조 세력은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 방송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동안 교육 분야에서도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가적 의료 대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내란 정권은 해결 의지 없이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으로 의료계를 겁박하더니 결국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국민과 의료계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한 채 15개월이라는 시간이 허비된 것이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의료계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의대 정원 숫자를 들쑥날쑥 제시하다가 결국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결정을 계속 미뤄 의대 정원 확대는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내란 동조 세력의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반대와 억지는 결국 우리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결정 과정은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더해 김건희 논문 표절 사건은 대한민국의 학문윤리와 연구윤리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방탄을 위해 축소, 은폐하려 했고 이에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건희 논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진상규명은 학문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위원회가 이에 대한 강력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왔음에도 내란 동조자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 이끄는 현 정부의 언론 교육 전반에 대한 무책임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방송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서 벌어지는 무계획적, 불투명, 불합리한 행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의 파면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를 조속히 잡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방송 언론의 자유와 교육, 의료 등 공공 영역의 정상화를 위하여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독재자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꼴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헌재가 파면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의원께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사용된 것이 달걀이 아닌 흉기였든지 폭탄물이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그 이어서 이재정 의원께서도 같은 날 극우 세력으로부터 폭행 테러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서영교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또 극우 세력이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는 광경을 많은 국민들이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폭행 테러를 당한 것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또 공포스러운지,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얼마나 취약한지 가늠해 보게 됩니다. 폭행뿐만 아닙니다. 한 달 넘게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 지지자들이 주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언과 욕설 테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탄핵 선거일 전후해서 헌법재판소 광화문 일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탄핵 선거 이후 학교 휴업과 사전 대응반, 통학 안전반, 사후 처리반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인근 스쿨존에서는 폭력적인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우리의 미래,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해야 합니다. 학생을 향한 테러가 시도조차 될 수 없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교육위원들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물론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재의 신속한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입니다. 맞습니까? 안국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일부 극우 세력을 뚫고 와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거 전부 헌재 때문입니다. 헌재가 불확실성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말도 없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윤석열 파면 선고를 늦추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과방위는 최상목 대행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두 가지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는 KBS 수신료 통합징수안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최상목이 주야장창 KBS를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치사하고 더럽게 KBS 먹고 사는 문제로 수신료로 흔드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이 방송을 뭘 안다고 그걸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다음으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것도 웃깁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임명하는 5명이 합의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장악 용병 2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민주주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3명이 있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이게 이번 저희 과방위가 올린 방통위 설치법의 핵심입니다. 어쩜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최상목 대행이 방통위 설치법의 역사나 압니까?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상목의 이 두 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상목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말을 두 가지 들었어요. 하나는 참 이상하다. 우리가 운동 끝나고 한 40명 모여보면 80%가 탄핵에 찬성한다. 그리고 말 안 하는 1명, 그리고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1명. 그렇게 해서 한 20% 정도가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언론을 보면 5대5냐? 이게 언론이 말이 되는 거냐? 언론이 8대2를, 9대1을 5대5로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 몇 분을 만나고 왔는데 매출이 50% 줄었다. 매출이 70% 줄었다. 그리고 어제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커피점, 그것도 유명 브랜드가 문 닫았다. 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닐지 모르지만 자영업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헌재의 선고가 하루 늦어질수록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배가 고파집니다.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30% 이상의 자영업자들 그 사정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헌정 질서와 법치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나라의 근간을 세워달라는 호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은 치워주자는 간곡한 호소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항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파면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국민의 화살이 헌재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장은 한국의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법원은 헌법에 대한 재판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법원장의 카운터파트는 헌법재판소장입니다. 헌법 없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아우성입니다. 국민이 목마릅니다. 이제 끝날 때를 지나쳤습니다. 다음 주를 넘기면 비상한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다음 주 우리 국민들에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법기술자가 아닙니다. 헌법의 가치를 사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법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 헌법의 존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는 그것이 헌법의 가치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사유하고 사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음 주 구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헌재는 100일이 넘었습니다. 평일을 하고 있는 게. 100일이 넘는 동안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죽어가고 있고 대한민국 국격은 질격이 나날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 무역, 경제, 수출 모든 것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조속히 파면해 주시기를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관님들 더
자고 우면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내란이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헌법재판관들만 자고 우면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지금 이곳 광화문 일대에 보이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착잡하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이곳 광화문에서만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심지어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리고 계엄을 저지른, 내란을 저지른 자를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추운 길거리로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 먹을 거리 얘기하는 것조차 미안해 하십니다. 이게 이럴 일입니까? 그들의 먹을 거리를 챙기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응당 정치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보면 나라를 살리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온통 다 미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은 등 따시게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김치찌개나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누구는 추운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데 누구는 뜨뜻한 아랫목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세상이 공정한 것인가, 하늘은 있나 하는 원망마저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에도 평일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집에서도 끊임없이 뉴스를 보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즐겁고 힘있게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광화문 앞에 있는 많은 시민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지만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도 있고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우리 경찰관 분들께서도 이 연장 근무, 주말 근무 이미 수없이 많이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희가 이곳 헌재 앞에서까지 나와 이렇게 목소리를 부르짖는 이유는 제발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자는 절규입니다. 이 마음들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고 참으면서 끝까지 민주주의가 부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경찰들께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한 분이라도 다치지 않게,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게 끝까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단 1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에 이렇게 광장에 나오고 거리에 나오시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헌재에 정말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 여러분, 정의로운 판결을 빨리 조속히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선고일 지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면의 밤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광장에 나와 있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정치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로서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하고 조속한 선고일 지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하라! 국민 불안 부추기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네, 이것으로 과방위와 교육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